그런데 이면 선수는 입구를 열지 않고 여승량이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야, 그리고 저런 식으로 자리 저렇게 잡으면 성큼 콜로니에는 공격 안 받고. 자, 해처리까지 났습니다. 해처리까지는 드론까지 같이 피해를 주고 있는 조정현 선수 드랍십 병력. 가는 길목마다 옥저버에서 딱딱 걸리고 있는 이윤호 선수 드랍십. 세 방향에만 옵저버를 패트롤 시켜놓으면 되는데, 일단은 이상하게 오늘은 옵저버와 그 패트롤 시켜놓은 그 사이를. 자, 강민 선수 발은 좋게 또다시 병력이 옮겨가면서 그리고 셔틀의 질러까지 내리는 관계로 윤건 선수. 이거는 힘들어요, 윤건 선수. 철수하는 도중에 드랍십은 또 플러시 내리든 이런 식의 경쟁 계속 해줘야 돼요. 자, 든거 사이드 스톱 또 블라인드예요. 자, 블라인드 나오고 밑에 잔어하게 나오고 있어. 오버로드 지금 눈이 멀어진 상태. 그다음 헬기.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헬기 모두 다 지금 블라인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킹 상태의 레이스는 당연히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자, 스커지가 그 위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묘한 선수 또다시 자신의 전략 가입을 확인시켜주는 상태. 절대극강 테란 7인방과 비테란 진영의 숙명의 대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우트배 MBC 게임 스타리그 진행의 캔스터 김철민입니다. 역시 오늘도 두 분의 해설과 함께합니다. 김동준 해설과 이승원 해설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지금 약간 요약된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매주마다 폭발적인 경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안타깝게 탈락을 하는 선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의 그 경기를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까운 예로 지난주 경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지난주 경기 참 획기적인 전략들이나 이런 아주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1주차나 2주차 경기나 모두 그 승자조와 패자조를 나누게 되고, 또 패자조에 내려간 선수,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들은 전부 다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경기도 정말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건틀렛에서의 플레이들이 참 많이 인상 깊은 플레이들이 많았었는데, 네. 특히나 조정현 선수의 그 저그 상대로 일신한 그 테란의 모습, 그 다음에 임요한 선수의 정말 그 임요한스러운 그런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네. 김동준 해설은요? 지난주 경기에서 제가 가장 그 인상에 남았었던 그런 경기는 김정민 선수 200% 부활한 경기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었죠. 200%? 예. 백영민 선수의 그 게릴라전에 멀티와 본진 지역의 그 SCV와 병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 전성기 시절의 김정민 선수의 그 이미지를 다시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었던 강력한 한방, 본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플레이가 일품이었죠. 예. 지난주까지에 거쳐서 말하자면 16명의 어려운 과정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전사들이 승자조와 패자조라는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4명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대진표를 한번 살펴보죠. 자, A그룹과 B그룹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오늘 경기는 밑에 하단에 있는 패자조입니다. 홍진호 선수와 변은종 선수, 김한중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A조, B조에서 이제 패자조 경기를 갖고,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승자 1차전에 있는 조정현 선수와 박태민 선수에서 패배한 선수와 다시 또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B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자, C그룹입니다. 예, C그룹은 이제 장진수 선수와 백영민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D그룹은 이윤여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윤여 선수가 또 패자조로 떨어진 것에 관해서요, 그 숱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이변이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스타리그에 진출한 16인의 선수들의 실력이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봤을 때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죠. 예. 자, 그 패자조와 승자조의 그 차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패자조는 단 한 번의 패배만 이제 누적이 돼도 완전히 탈락하게 되는 입장. 네. 근데 승자조에 가 있는 지금 또 8명의 전사들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된 경기는 어떤 건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자, 오늘 준비가 된 경기는 첫 번째 경기 홍진호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저그대 저그전 다크사우론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김한중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체러티에서의 한판 승부,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장진수 선수와 배경민 선수와의 건틀렛 2003에서의 경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징레너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에서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 오늘 출전한 패자조의 8강에 올라와 있는 명단들을 보면은 사실상 좀 눈에 띄는 것이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라고 들 수 있는데, 렌 아레나. 네. 프랑스에서 여덕이 풀리지 않은 것인지 많은 분들이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두 선수는 지금 명실상부한 최강의 플레이어들 중 두 명이기 때문에 패자조로 내려온 것에 관한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뭐 사실 프랑스의 그 렌 아레나 예. 참가에 의한 그 후유증도 있겠지만 그만큼 선수들의 실력이 이윤여 선수와 홍진호 선수를 타겟으로 뭐 일취월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됐군요. 자, 그런가 하면 종족별 분포를 보면은 오늘 좀 의미가 또 있어 보이죠? 예, 테란셋, 프로토스 둘, 네. 저그셋, 예, 이렇게 과연 오늘 그런 종족 구성상에서 그렇죠. 어떤 종족이 살아남게 될 것인가, 예. 이것도 일단은 관심을 가는 구도가 아닐 수가 없겠네요. 말하자면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본 절대극강 테란 7인방과 비테란 지정의 숙명의 대결이 오늘 또한 펼쳐지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토스가 테란과 저그를 상대로 예, 과연 살아남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프로토스 유저층이 지금 진출한 유저층이 가장 얇기 때문에 네. 예, 프로토스가 이런 정말 난국을 타개하고 살아남을 네. 수 있을까도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재밌겠네요. 저희가 이제 네오블러드 프로토스라는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프로토스 유저가 4명이 지금 본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환중 선수, 전태규, 강민, 배경민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선수 중에 두 선수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과연 반타작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앞둔 선수는 홍진호 선수와 변은정 선수입니다. 네, 만나보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신 있는 플레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와 변은정 선수를 만나봤는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특히나 변은종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거의 MBC 게임에서는 처음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 오래 기다렸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겠고, 그렇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박태민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솔직히 너무 많이 긴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메이저 무대에서 첫 번째 경기를 가졌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은종 선수가 아까 분장을 하러 잠깐 들어가는데 제가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네. 예, 연습 경기 성적은 어땠고 지금의 심리 상태는 어땠느냐, 정말 자신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연습 경기 성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예. 변은정 선수는 예선에서 김동우 선수와 김금백 선수를 잡은 상태고, 홍진호 선수 하면 또 저그전에서는 또 달인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홍진호 선수는 현재 극강 저그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저그 유저로서 대테란전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매니아 분들에게 인지도를 쌓아간 그런 플레이어죠. 예. 사실 홍진호 선수에 대한 얘기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그 대 저그전 아주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바로 이 전장 다크 사우론에서의 한 판으로 운명이 갈립니다. 다크 사우론 만나보시죠. 이 다크사우론이라는 맵, 요즘에 저그전 양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마당 확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승부가 많이 갈리고 또 빌드가 많이 갈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김금백 선수와 임정우 선수의 경기를 좀 예로 들자면요, 앞마당을 가져간 상태에서도 동일한 태클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걸리면 러시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저글링에 의한 공격들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는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해야 옳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홍진호 선수와 변은정 선수의 MBC 게임 내에서의 저그 대 저그전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13승 7패고요. 변은정 선수 같은 경우는 1승 1패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적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전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경기를 쭉 치러봤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통계 수치. 네. 예. 하지만 오늘 경기의 그 두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스타워투 MBC 게임 스타리그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패자조 8강 첫 번째. 이 경기를 통해서 홍진호 선수냐, 변은정 선수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탈락하게 됩니다. 경기 지켜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세종게임 월드의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 지금 전투석에는 홍진호 선수와 변은정 선수가 앉아있습니다. 먼저 홍진호
선수. 입술이 마르는지 입술에 살짝 침을 묻혀보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목적은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면은 탈락이거든요. 그렇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목적 하나는 두 선수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네. 전투가 되겠죠. 변은정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입술이 마르는지 마른 입술을 죽여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얘기를 했었죠. 변은종 선수. 여기서 무너질 변은종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찌되었든 치열한 저구전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자, 생존을 위한 두 선수의 혈전 다크사우론에서 펼쳐집니다. 네. 운명의 순간이 밝아졌네요. 지금 보시는 지점이 바로 홍진호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1시 쪽, 다크사우론에서 1시 쪽. 그리고 이 붉은색 쪽은 변은종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11시. 가로 지역이 걸렸습니다. 네. 예, 가로 지역이 걸렸다라는 얘기는 세로 지역이나 대각선 지역이 걸렸을 때보다 교전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 교전의 타이밍은 초반, 중반, 중후반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두 선수 끊임없는 교전 중에서 어떤 선수가 더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그 대 저그전 같은 종족의 싸움입니다. 특히 아차하는 순간의 실수가 탈락이라는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렇죠. 예. 나라고 빠지게 되죠. 그렇죠. 일단 저그 대 저그전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선수가 이기는 것 같다가도 잠깐의 실수에 의해서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같은 종족의 같은 종족 간의 싸움이라는 어떤 그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투가 바로 이 저그 대 저그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오버로드를 어느 방향으로 날리느냐 혹은 뭐 드론 정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많이 좌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오버로드 날리는 방향 자체는 서로 균등합니다. 아주 공평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그렇죠. 돼 있고요. 홍진호 네. 선수가 먼저 드론을 대각선으로 보내보는데요. 드론을 같이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대각선을 내려보낸다. 정찰을 빨리 한다는 의미인데요. 대각선 쪽으로 가다가 지금 오버로드 그렇습니다. 만나니까 예, 11시 지역으로 가고 있죠. 네. 홍진호 선수는 언제나 최근 플레이가 아주 신중합니다. 정말 신중해요. 무조건 상대 종족이 어떤 종족이든 간에 드론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테크킬이나 의도를 좀 파악을 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이죠. 자, 본진 트윈의 처리 홍진호 선수. 그리고 변은정 선수는 가스와 스포닝 풀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홍진호 선수는 스포닝 풀이 없습니다. 변은종 선수 저그 대 저그전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박경락 선수를 상대로 했었던 그 블레이드 스톰 경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서로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가고 플레이를 해보자 뭐 거의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박경락 선수의 드론 견제에 앞마당 멀티 지역의 해처리를 못 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변은종 선수의 빠른 상황 대응, 테크트리를 활용한 그 유닛의 전략적 활용 그런 면에서 변은종 선수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선전 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선전 경기에서도 짐레너스 메모리에서의 경기 굉장히 인상 깊었지 않습니까? 그게 김근백 선수였던 것 같은데 유닛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홍진호 선수의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변은종 선수입니다. 또 팀이지 않습니까? 소울팀. 예. 저그 군단이라는 소울팀에서 얼마만큼의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가. 이거는 저희가 상상하지 않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테크트리는 약간 변은종 선수가 빠릅니다. 레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해처리 하나 더 추가로 늘려주는 변은종 선수. 레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호 선수는 이에 비해서 뒤늦게 레어 가고 있는데요. 홍진호 선수는 조금은 변은종 선수보다 초반에 부자 플레이를 선택을 한 것이고 변은종 선수는 테크트리 쪽을 테크를 올리는 쪽을 선택을 한 것이죠. 네. 그 차이는 뭐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었다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지금 뭐 드론 생산에만 치중해주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교전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빌드 차이가 상대는 앞마당을 먹는데 지금 이쪽은 구드론 스포닝이다. 구드론 발업이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엇갈리는 빌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교전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고 네. 이후에 이제 이 나오는 유닛들 어차피 똑같을 게 뻔한데 이 유닛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기를 차이를 좀 버리느냐 이걸 이제 좀 집중해서 쳐다봐야겠죠. 변은종 선수는 스파이어, 홍진호 선수는 아직까지 레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듯. 자, 살짝 집을 비운 상태에서 야. 저글링이 아장아장 걸어서 올라갑니다.
저글링 스피드업은 먼저 끝났죠, 변은종 선수. 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변은종 선수의 본진 지역인데, 네. 홍진호 선수의 본진 지역을 보면 드론이 확실히 변은종 선수보다 좀 많거든요. 예. 언뜻 보기에 지금 드론 3 정도가 더 많아 보이는데, 저 차이는 테크트리가 늦은 대신 분명히 부자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 플레이인 즉슨 저그 대 저그전에서 멀티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갈 수가 있다거나 뮤탈리스크를 하나 더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 부자 플레이라는 것의 단점은 초반에는 물론 상대적으로 가난한 플레이를 선택한 선수보다는 초반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후반에 가면 갈수록 물량에서 차이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변은종 선수에게 변은종 선수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 저글링 앞쪽에 대기시켜 놓은 상태 둘이서 많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그 대 저그전에서는 언제나 보이는 장면이죠. 그렇지요. 네. 아무래도 언덕 쪽에서 좀 내려다보는 쪽이 조금 더 위압감이 있지 않을까. 자, 홍진호 선수의 진영. 변은종 선수 스커지 생산해서 홍진호 선수의 오버로드를 잡아냅니다. 지금 그 스컬지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고민을 했어요. 잡을까 말까. 자, 저글링의 접전이 일단 벌어져 보는데요.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 숫자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변은종 선수의 본진 입구 쪽. 자, 홍진호 선수 해처리 하나 추가. 야, 이거는 지금 타이밍이 홍진호 선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스컬지로 오버로드 테러를 당했거든요, 먼저. 네. 자, 그렇다면은 막힐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대응 좋아요. 자, 변은종 선수의 저글링에 대한 대책을 홍진호 선수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이 홍진호 선수가 부자 플레이를 완벽한 승리로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네. 앞마당까지 선택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수세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수세인데 이거 지금 뮤탈리스크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유닛은 지금 오버로드밖에는 없거든요. 저 스커지는 라바 변은종 위에 선수의 스커지죠. 그렇죠. 에그 위에 딱 작은 그렇죠. 다리를 갖고 있죠. 나오자마자 데미지를 주겠다 생각했는데 변은종 선수 이런 플레이 정말 좋죠. 그러면서 자신은 변은종 선수 앞마당을 지점을 가져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오버로드 나오자마자 데미지 약간 입은 상태. 이게 오버로드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견제를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스커지가 나는데 이것은 변은종 선수의 스커지예요. 자, 또다시 그 위에. 그냥 홀드 시켜놓는 모습 보시죠. 예. 자, 홍진호 선수의 선택은 저글링 우르르 뛰어봅니다. 변은종 선수의 앞마당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인 듯. 그렇죠. 입구가 열리면서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 뛰어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숫자. 야, 이거 위험한데요. 변은종 선수 저글링 어디로 갔죠? 저게 단가요? 앞쪽으로 앞쪽에서 그냥 러쉬를 가는데 이거는 자, 변은종 선수가 오히려 뒤가 클 것 같은데요. 야, 빡빡 글쎄요. 지금 드론은 앞마당을 뒤쪽으로 쫙 내려와야죠, 변은종 선수. 막할 상황인데 결국 드론이 막힌 상태고 네. 홍진호 선수 지금 앞마당에 있나요? 이것도 지금 잡혔다면은 정말 자, 어렵죠. 네. 드론이 힘들겠네요. 이게 전부죠. 홍진호 선수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와, 이거는 변은종 선수 앞마당을 지적은 해처리 취소를 했군요. 네, 아주 변은종 지금 선수. 잘한 선택입니다. 이 본진 자원에서 어쨌든 그 드론만을 이용을 해서 저글링만 지속적으로 지금 생산을 해줘도 앞후에서 압도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변은종 선수의 저글링이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앞마당 해처리 취소한 자원으로 저글링 계속 찍어서 지금 변은종 선수는 러시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홍진호 선수 막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지금 드론 숫자는 변은종 선수보다 홍진호 선수가 많아요. 그런데 병력 보유 상황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그리고 중간에 한번 드론들이 앞마당을 찍고 다시 본진으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분명히 자원적인 손해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결정 홍진호 선수 막아내고 있는데요. 변은종 선수 공격적 플레이도 대단한데 홍진호 선수의 디펜스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자, 홍진호 선수 이번엔 역공 소수의 저글링입니다만은 변은종 선수. 방금 살짝 화면에 스쳐 지나간 뮤탈리스크의 모습 보셨죠? 네. 일단은 저글링에 의한 그 공격은 디펜스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뮤탈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막아내느냐. 예, 막아내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저글링. 자, 뮤탈리스크가 드론. 있느냐, 뮤탈리스크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스쿼드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어요. 자, 홍진호 선수 과연 여기서 드론 다시 앞마당 쪽으로 쭉 뛰어 내려갑니다만은 모든 드론이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예. 진짜 대단한데요, 변은종 선수. 자, 스커지가 나오면서 변은종 선수의 하나를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공격 막아내셨어요. 양쪽으로 갈려서 앞마당 쪽에 내려가 있는 드론까지 공격 지지! 홍진호 선수! 최대단한 변은정 선수 패자 중에서 부활의 불씨를 당깁니다. 강도 한숨을 내쉬어보는 변은정. 홍진호 선수. 안타깝습니다만 위너스 챔피언십의 위너가 3주차 만에 탈락이라는 승차를 맛보게 했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변은정 선수의 다크사론에서 경기 변은정 선수가 이겨내면서 변은정 선수는 다시 또 승자조 8강에서 내려온 조정현 선수냐 박태민 선수냐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고요. 홍진호 선수는 다음 리그를 기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거 정말 그 작은 차이에 의해서 네. 승부가 갈렸네요. 변은종 선수 정말 저그 대 저그전 잘한다라는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자신이 테크트리가 빠르다는 것을 이용해 테크트리가 빠르다는 얘기인 즉슨 내가 스컬지와 뮤탈리스크를 보유할 타이밍에 상대방은 스컬지든 뮤탈리스크든 한 종류밖에 보유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약점을 정말 제대로 찔러서 뮤탈리스크와 스컬지가 적당한 타이밍에 본진 테러를 노린 것은 정말 변은정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체적으로 부자 플레이를 생각했었던 홍진호 선수는 테크트리가 약간 느렸던 것이 이런 식으로 크게 작용을 했었네요. 네, 약간 느린 것이 예. 정말 예. 네,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홍준호 선수는 완전 탈락이 되겠죠. 그렇죠. 예, 위너스 챔피언십 우승자로서 일단 그 패자전, 그러니까 MBC 게임의 그 시드로 지금 진출을 해서 패자조에서 탈락하게 된 것은 뭐 개인적으로나 뭐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쉽게 생각하실 따름일 것 같고, 예. 자, 변은종 선수는 이제 그 패자 2차전에 진출을 한 상태니까 이런 걸 또 기다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승자 1차전 그러니까 조정현 선수와 박태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박태민 선수가 떨어지길 바래서 복수할 기회를 노릴 만한 그런 아. 상태가 그런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경기가 복수전이 이루어질까 여러분이 또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네요. 네, 처음에 박태민 선수와 변은정 선수가 접전을 벌여서 변은정 선수를 패자조로 내려보낸 것이 바로 박태민 선수가 되겠죠. 네. 자, 이거 변은정 선수는 오래 기다렸다는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홍진호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자신은 다시 한 번 더 경기를 치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타우트 MBC 게임 스타리그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의 패자조 8강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쭉쭉 올라가는 멋있는 토스 보여드릴게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꼭 노력해서 우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20년 후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여 테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특히 GLA 세력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는데요. 미국은 기술적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세 세력 중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경우 어떤 진영에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지상군과 공군의 밸런스가 뛰어나서 다양한 전략 전술을 펼칠 수 있고요. 첩보 위성이나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한 스캔 또는 스텔스기를 이용한 전술 등으로 진보된 기술의 위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중국군의 특징은 많은 병력을 쉽게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군사체계에 있습니다. 한 번에 2명씩 훈련되는 홍위병과 그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면 능력이 상승하는 대군 보너스, 그리고 민족주의 시스템 등은 중국의 이런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물론 중국군이 숫자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공격력과 방어력을 자랑하는 최강의 지상 유닛,
오버로드를 비롯한 강력한 유닛들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제압하는 중국군은 지상전에서만큼은 어느 진영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공적인 GLA는 지구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테러를 감행하는 테러 집단인데요. 적의 대열 후방에서 기습을 하고 재빨리 빠지거나 적이 대열을 돌렸을 때 다시 반대쪽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게릴라 전술에서는 매우 능한데요. 거기에다가 테러리스트의 자폭이나 위장한 폭탄 트럭의 자폭 공격은 전세를 한 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집니다. 손끝으로 움직이는 세상. For future life, K-Tech, K-Tech Mouse. 자, 스타트업 MBC 게임 스타리그 오늘의 1경기 A그룹의 경기는 이미 치러졌고요. 이제 여러분을 찾아갈 경기는 B그룹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B그룹에서 경기를 치를 선수는 김한중 선수와 서지훈 선수가 되겠는데요. 먼저 두 선수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계속 쭉쭉 올라가는 멋있는 토스 보여드릴게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꼭 계속해서 우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쭉쭉 올라가겠다 김한중 선수와 우승을 하겠다 서지훈 선수와의 접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에 대해서 좀 돌아볼까요? 일단 그 전적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한중 선수의 MBC 게임 전적은 뭐 사실 많지 않았죠. 예, 0승 1패. 예, 한 경기 패한 거 조용호 선수와 체러티라는 맵에서 그 체러티에서 그 한번 패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서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예, 프로토스전 4승 4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 다 각자 상대 종족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MBC 그렇습니다. 게임에서의 성적만 이렇죠. 네. 그래서 그 김한중 선수, 조용호 선수에게 체러티라는 맵에서 그 주변의 평가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 조용호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다. 예, 만약에 김한중 선수가 자기 페이스대로 그대로 경기를 했으면은 조용호 선수에게 그 이겼을 가능성이 더 높은 맵이 이 체러티라는 맵이다. 그런데도 네. 패배를 했으면은 좀 이번 그 체러티라는 맵에서 이 체러티에서 그 서지훈 선수와 경기를 펼치기 전까지는 생각을 한 것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결과를 아마 그 제가 뭐 잠깐 물어보니까 일단 예, 최대한 그 테란을 좀 압박하면서 플레이하겠다 뭐 이런 얘기 살짝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를 체러티에서 이겼던 강민 선수와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분명히 서지훈 선수와 공유를 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테란이 이 체러티라는 맵에서 강력할 수 있는 전술, 이런 전술을 분명히 준비를 해갖고 왔을 텐데 예. 그 준비해온 전술 자체는 제가 경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또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죠. 서지훈 선수는 전태규 선수를 상대로 약간 허무하게 졌다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프로토스를 또 만났어요. 전태규 선수가 가위바위보 싸움을 잘했죠. 예, 맨날 가위만 내다가 갑자기 예, 맨날 가위만 내다가 다른 것을 내기 시작하니까 서지훈 선수는 당연히 가위를 낼 줄 알고 그렇게 연습을 해왔었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네. 보였었죠. 예, 저희 타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태규 선수. 나는 뭐 옵저버 드래곤만 쓸 줄 아는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맞붙을 전장 역시 마찬가지로 체러티가 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마지막 경기, 예, 뭐 지난주 경기가 있었죠. 그때 강민 선수가 경기를 이윤열 선수에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 체러티라는 맵에서의 프로토스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강민 선수가 실제적으로 연습하면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테란이 그런 점이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는 프로토스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플레이가 뭐냐면은 일단은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프로토스가 확장할 타이밍 기다렸다가 빈집만 들어간답니다. 빈집만 들어가면서 캐리어를 예상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터렛 건설해가면서 레이스 준비를 하는 테란의 그런 무한 확장식 전략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런 전략을 제가 뭐 이런 전략이 무섭다고 하더라. 뭐 김한중 선수한테 얘기를 하니까 파해폭은 있다. 이렇게 예, 그 답변을 내놨거든요. 실제적인 플레이의 자세한 면까지는 일단은 빌드 상황과 그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김동진 해설은요? 강민 선수가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민 선수가 연습을 하면서도 이 맵에서는 테란이 정말 세다.
좀 이런 엄살을 부렸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훈 선수와 김한중 선수의 경기는 강민 선수와 이윤여 선수와의 경기의 재판이 될 것이냐, 예. 아니면 다른 패턴을 제시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예. 자, 김환중 선수는 1주차에 조용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해서 지금 패자조로 와 있고요. 서지훈 선수는 전태규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지금 패자조에 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A그룹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를 통해서 김환중 선수 또는 서지훈 선수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경기 시작합니다. 자, MBC게임 오픈 스튜디오에 자리하고 있는 두 선수 역시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경기를 치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 먼저 화면에 왼쪽에 앉아있는 선수 김환중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는 불운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선수 실력에 비해서 참 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젊은 피 소스 프로토스 4명 중에 한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서지훈 선수. 해리포터 테란이라고 요즘 불리고 있는. 그러나 퍼펙트 테란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일단은 그 서지훈 선수 자기가 알고 있는 변수 내에서 종종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변수 내에서만 상대가 플레이를 해준다면 절대 안 지는 선수가 바로 이 서지훈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테란이라는 본명이 붙었죠. 자, 김환중인지 서지훈인지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경기 체력팀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브레이킷의 두 번째 경기 지금 보시는 진영 바로 서지훈 선수. 세로입니다. 세로로 아래쪽에 놓여있는 진영이 바로 김환중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진영은 위아래로 놓여있어요. 김환중 선수가 베트남전 어떠한 전략을 준비해 왔는지가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서지훈 선수는 아까 이승원 해설께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플레이대로만 그 범위 내에서의 플레이를 상대가 보여준다면 진짜 안 지는 선수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 겪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경우에 나는 이렇게 하면 이긴다. 라는 그런 정석적인 사고방식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선수가 서지훈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를 먼저 캐고 테크트를 먼저 올리고 선맵에서의 기본적인 그 틀을 갖춘 다음에 그 이후에 예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지훈 선수는 허를 안 찔리면 반드시 이기는 선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허를 찌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예, 김환중 선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강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잠깐 또 되돌아보자면은 예. 그때 강민 선수가 진짜 잘하냐면요. 이윤열 선수가 분명히 그러니까 테란을 이 맵에서 분명히 더블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프로토스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마당에 쉽게 커맨드 센터 날려서 앞마당 가스 멀티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윤열 선수는 그 틈을 헤집고 본진 자원 이용하면서 본진 자원에서 멀티 최대한 늦추면서 본진 자원으로 그 상대에게 드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드랍을 했는데 강민 선수가 확장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미리 잘 늘려놨기 때문에 디펜스, 그러니까 방어를 너무나도 잘해서 경기를 승리를 한 겁니다. 네. 압도적으로요. 그렇죠. 그 네. 드랍으로 인해서 피해를 프로브 피해나 병력 피해를 조금만 더 많이 입고 게이트가 깨졌다거나 이런 그 악재가 겹쳤었더라면 강민 선수는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김환중 선수는 일단 테란이 앞마당 확장을 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들어왔는가, 아니면 보면서 플레이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테란의 플레이 하나는 완벽하게 예상을 하고, 그 틈을 노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스는 어쨌든 상대 테란을 보면서 자신을 여기서 맞춰서 플레이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측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1.08 버전 이후부터는 반선맵 그리고 그냥 선맵에서도 테란이 강력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테란의 드랍십이 그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테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온리 골리앗 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이윤여 선수가 보여주었던 벌처와 탱크 메카닉 체제,
혹은 머린 메딕 탱크 조합. 그것도 아니면 또 투스타 초반에 온리 레이스 체제. 참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은 반면 프로토스는 일단 옵저버 생산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좀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안점이 좀 있었죠. 네. 그것이 난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꾸 그렇게 보고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에 맞춰가려다 보니까 자꾸 졌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예측 플레이, 하나의 과감한 결단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만약에 서지훈 선수가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은 김한중 선수 자신이 준비를 해온 대로요. 같이 라이벌리식으로 딱딱없게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캐리어까지 결국은 가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서지훈 선수의 메럭스 운이 좋게 먼저 김한중 선수의 진영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이런 것들. 네. 베럭스가 좀 느리죠. 예. 느림에도 불구하고 볼 거는 다 봅니다. 자, 그리고 옵저버 터리. 서지훈 선수의 팩토리 하나가 살짝 떴다 내리는데요. 에드온 되면서 팩토리의 스타포트까지. 예, 에드온 2개 달렸고요.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지금 관건인데 아무래도 지금 투팩토리고 둘 다 에드온이 달렸다는 점으로 봐서는 초반에는 좀 벌처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셔틀을 기다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일단은 투팩토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페이크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투팩토리에서 이런 식으로 뭐 경기 플레이 해주면서 벌처만 일단 약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서준 선수의 마인드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한중 선수는 빤히 보이는 가운데 셔틀에 프로부터 갔어요. 네. 자, 서지훈 선수는 벌처만 생산하면서 스타포트에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한중 선수 서지훈 선수의 앞마당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예. 그 근처에 있는, 예. 앞선 멀티 쪽 근처에 프로브가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 여기저기. 프로브의 의미는 무엇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랍십에 벌처가 타는 게 아니고 SCB가 타고 그쪽으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앞섬이라고 말씀하신 곳. 여기는 지금 김한중 선수의 앞섬 양쪽입니다. 체러티는 앞에 가스멀티와 미네랄 확장기지 두 곳이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SCV 두 마리가 내려서 한쪽에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양쪽 그 대륙을. 예. 지금 서지훈 선수의 플레이를 미리 보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처만 약간 활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확장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골리앗도 네. 있어요. 예, 아머리를 지금 저 구석에. 숨겨주는 플레이. 자, 이거 두 선수가 어쨌든 김한중 선수의 프로브 떨어져 있는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엄청나게 강하죠. 그대로 모두. 예, 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려와 있는 곳에 벌처가 넷이 내리면서 프로브 일단 잡아주고요. 그리고 저런 게 드래곤. 커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확장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또 이 섬에서 어쨌든 뭐 게이트를 올린다거나 이런 살림을 조금 차려야 되는 그 프로브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벌처가 저렇게 딱 잡아 내고 도망가게 되면 또 실어 나르는 동안 딜레이 되고 네. 분명히 그동안에 서준 선수 안전할 수 있고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공격 타이밍도 나오는 거거든요. 두 대입니다. 골리앗 넷 탔고 벌처 넷. 예, 지금 저 정도의 화력이면은 지상에 멀티 지역에 내려와 있는 김한중 선수의 병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8 버전부터 테란이 강세라고 얘기되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또 골리앗이거든요. 그렇죠. 대공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지원 병력이 오는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캐논이 건설된 쪽으로 만약에 셔틀 한번 제대로 잡히면은 드랍십에서 자, 골리앗과 적지 않은 숫자의 골리앗과 벌처가 내립니다. 예, 야, 이 난감해요. 리버가 나와 있었네요. 자, 다시 드랍십에 타고 철수를 하는 상태. 셔틀이 쫓아갑니다. 지금 중요한데요. 예, 서로 유닛 구경만 시켜주고 일단 예. 가기는 갔어요. 큰 피해는 없었고요. 네, 이 김한중 선수 이러면서 분명히 앞마당, 그러니까 앞섬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섬의 그 넥서스, 그 다음에 넥서스 두 군데,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섬 쪽에 지금 섬의 중심으로 본다면 오른쪽에다가 프로브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 섬 오른쪽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센터 쪽 중앙에서 탱크가 자리 잡고 포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미네랄 필드 뒤쪽에 약간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포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넥서스까지도 깨져요. 네. 근데 반대쪽 왼쪽 같은 경우는 넥서스가 깨지지를 않습니다. 프로브 타격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 차이점이 뭐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자, 동시에 두 군데 확장, 김한중 선수, 서지훈 선수 한 군데. 그리고 방어를 위한 병력들 내려와 있고요. 드랍십 두 대가 12시 쪽 확장 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뭐, 힘싸움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땅 따먹기 하겠다. 예, 땅 따먹기. 일단은 미네랄 확장 기제, 그러니까 자원 지역을 확보하면서 분명히 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저런 식으로 프로토스가 확장 기지, 사실 앞선만 가져가도 캐리어가 가스 멀티를 한 군데 더 가져갔을 때보다는 캐리어 양은 조금 적지만 캐리어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예. 그거 예측하면서 일단은 캐리어를 목표로 놓는 그 병력 구성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다음에 프로토스의 또 다른 확장 기지는 방어를 해주고 커트를 해주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김한중 선수 6시 앞쪽에 중앙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한 것이 아니군요. 김한중 선수 한 곳. 서지훈 선수 드랍십 3대. 센터 쪽에 확장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엔 너무 위험하죠. 자, 업적으로 드랍십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하는, 자, 벽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드랍십. 네. 내려옵니다.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서지훈 선수도 드랍하기 전에는 한 번쯤은 컴셋을 그렇죠. 자, 예. 드래곤들이 떡하니 버티는 상태. 앞마당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드래곤과 적지 않은 숫자의 드래곤과 리버. 탱크가. 야, 탱크 자리 너무 좋아요. 골리앗의 어머를 받으면서 리버가 스캐럽 한 방 제대로 못 싸보고 지금 잡혔거든요. 김한중 선수 셔틀까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확장기지 그대로 무용집을 바로 다 파괴되거든요. 잠깐 김한중 선수 화면에 얼굴이 나오면서 놓쳤으면 셔틀까지 잡혔어요. 이곳은 서지훈 선수 겁니다. 한 방인데요. 한 방이 지금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김한중 선수는 방어 해낼 수 있는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가 스캐럽을 안 날리는 좀 불운이 좀 있었습니다. 자, 넥서스 깨집니다. 진영 자체도 지금 서지훈 선수가 너무 잘 잡은 데다가 셔틀까지도 지금 성급하게 오다가 잡혀서 큽니다. 분명히 큽니다. 서지훈 선수, 김한중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제2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까지 속단하기 이릅니다만은 분위기는 서지훈 선수가 좋습니다. 강민 선수와 차이점이 있죠, 김한중 선수. 네,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본진에다가 게이트 최대한 확보를 하고 멀티 쪽에도 게이트 확보를 해서 드라군으로서 일단 드랍하는 지점을 전부 다 마크를 잘 해냈기 때문에 경기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확장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확장이 없어요. 아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자, 무리입니다. 저병력으로 서지훈 선수의 대규모 골리앗과 탱크 적지 않은 숫자를 막아내기는 무리. 서지훈 선수의 그 드랍십 내리자마자 자리 잡고 시즈 모드 하면서 포격하는 그런 어떤 그 순간적인 그 병력 운영 이런 것도 정말 일품이에요. 안 되죠. 김한중 선수 막아보긴 합니다만은 넥서스 GG. 김한중 선수 GG사는 서지훈 선수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지며 야, 정말 그 지난주 이훈열 선수와 강민 선수의 경기와 다른 양상이 바로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판이라고 볼 수 있네요. 김한중 선수 단 한 번에 서지훈 선수의 드랍을 압차하는 순간 막아내지 못하면서 GG, 말하자면 탈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중계하는 저로서도 두 선수 모두 다 자기가 말하는 선수 탈락된다는 것 안타깝네요. 패자조 8강의 경기, B그룹의 경기 김한중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는 서지훈 선수가 다시 한번 승자조에서 이제 패한 선수와 다시 한번 맞붙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정리를 해주시죠. 서지훈 선수의 그 한방 드랍이 제대로 먹히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김한중 선수는 불운했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겠네요. 예. 리버와 드라군을 같이 공격을 시켰을 텐데 리버가 인공지능상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고 잘 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정말 랜덤이라 그 게이머들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즈 모드로 자리를 잘 잡았던 서지훈 선수의 전술적인 그 장점도 여러 가지로 크게 작용을 했었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김한중 선수 같은 경우는 리버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기가 계산해서, 이렇게 사정거리 딱 계산해서 분명히, 공격 명령을 내렸을 텐데, 리버의 AI 특성상 그냥 공격을 해야 될 사거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아쉽게 막을 수 있는 병력을 막지 못했던 것이 불운이라고 아까 김동준 해설이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확장을 하려면은 어쨌든 확장을 하는 곳은 뻔하지 않습니까? 앞섬에서 확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앞섬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가 확장을 할 때 테란이 드랍할 만한 공간이 많다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리버 같은 좀 비싼 유닛 그리고 변수가 많은 유닛이지 않습니까? 네. 변수가 많은 유닛을 활용하는 것보다 게이트를 하나나 두 개 더 올려주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하지만 그 판단과 좀 불운하게 작용을 해서 김한중 선수는 젊은 피 프로토스 4선수 김한중, 전태교, 강민, 백영민 선수 중에 먼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서지훈 선수는 또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훈열 선수가 해내지 못한 것을 또 해내면서 이기게 됐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와 비교를 해보면 참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았었죠. 네. 서지훈 선수는 전체적으로 확장 지향형 플레이였고요. 이윤열 선수는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였고요. 그러면은 정답이 어느 정도 테란 대 프로토스전에서 정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서지훈과 강민 선수가 그 정답을 내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서지훈 선수 일단은 투팩토리 상태에서 좀 효율적인 공격. 그러니까 굉장히 테란의 메카닉 유닛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뭡니까? 일단 벌처 아닙니까? 벌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다음에 확장해주고 그다음에 확장하면서 타이밍 좋게 노려갖고 탱크나 골리앗 조합해서 프로토스의 확장 저지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측면 하나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확장하면서 일단은 게이트 병력, 그러니까 게이트에서 나오는 병력으로서 방어를 하고 그 이후에 테크트리 올려서 병력 드랍해주고 또 드랍해주는 이런 또 프로토스 플레이어들을 위한 어떤 정답 두 가지는 나왔네요. 네. 벌처가 첫 번째 프로브 하나 탁 잡아준 것이 이렇게 그것도 됐을 크게 수도 작용했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A그룹과 B그룹의 경기는 모두 여러분께 전달이 됐고요. 잠시 후에 C그룹 장진수 선수와 백영민 선수 그리고 D그룹 이훈열 선수와 김현진 선수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AMD 코리아 이제 수리만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앞만 보고 달려가. 선수들 16명 아래로 보겠습니다. 파이팅! 브리지아프사 백영민입니다. 새로운 새 옷을 보여줄 거고요. 앞으로 어떤 상대가 될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